안녕하세요. 영상음악 실습 5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OAP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 OAP 수업은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올려놨던 영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오시면 방송음악의 세계에서 OAP 1, 2, 3로 시리즈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영상을 한참 만들었던 초기에 만든 거라서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이게 바탕화면들과 큰 글씨체, 그리고 되게 딱딱한 말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업용으로 그냥 링크를 사이드로 걸어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그대로 쓰기에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PPT 2장으로 이 내용을 압축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건 이제 대학 수업용 영상이고요. 저 영상은 이제 음악 상식용으로 찍었던 거니까 좀 더 친절한 설명과 좀 더 많은 예시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플레이리스트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5주차에서 OAP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프로젝트가 OAP 사운드 디자인이에요. 그럼 일단 OAP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뒤쪽에 있는 걸 갑자기 비대면으로 바뀌는 바람에 앞쪽으로 조금 당겨왔습니다. 자, OAP는 온에어 프로모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온에어, 방송이 된다는 의미고요. 프로모션, 광고, 어드버타이즈먼트 같은 걸 의미하겠죠. 일단 OAP가 뭐냐라고 물으면 방송 중 홍보 영상이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송 중 홍보 영상에 자신들의 채널을 설명하는, 방송국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이 있고, 그 안에 ID, 넥스트, 투데이, 위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예고편, 이벤트 홍보 영상, 광고 등이 있어요. 이 모든 홍보 영상의 특징은 긴 프로그램들 사이에 짧게 등장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OAP들 보면 다들 15초, 15초, 10초, 3초, 30초, 1분을 넘어가는 게 없죠. 짧은 영상들이에요. 이 짧은 영상 대체 뭘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OAP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느낌 오시죠? 아, 저런 게 OAP구나. 온에어 프로모션이라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방금 보신 건 보통 스팟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예고편이에요. 자, 제가 여기에 지금까지 작업했던 체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쭉 이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OAP는 기본적으로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게 짧은 시기에만 쓰이는 OAP가 있고,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쓰이는 OAP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둘로 나눠본 거예요. 방금 보신 펜트하우스 2 OAP는 짧고 짧은 시기에만 쓰이는 OAP입니다. 스팟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예고편입니다. 짧은 순간에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강렬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영상이 전달하려는 정보를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대략 시간은 15초, 15초보다 짧으면 한 13초 정도가 있는데 13초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면 날짜가 써 있죠.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입니다. 그러면 이날 이후로 이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요즘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더 이상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이 첫 방송이 언제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OAP의 첫 방송. 이 OAP의 첫 방송은 약 2월 19일에서부터 한 1주에서 2주 전에 방송을 타요. 드라마인데 막 3달 전부터 광고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스팟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예고편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 이후는 다시는 방송에서 볼 수 없습니다. 방금 보신
OAP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우 녹음이 없는데 성우가 있는 버전을 한번 들어볼게요. SBS 12월 예능 포텐 수요일 텐 웃음 포텐 셀럽 토크쇼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목요일 텐 재미 포텐 특산물 예능 만남의 광장 수요일 텐 이동욱 목요일 텐 백종원 수목 텐텐 이동욱 백종원 네, 이건 성우가 있는 OAP 버전입니다. 네,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보시면 예능 포텐이 시작될 거고 첫 방송이 언제 시작될 거다. 역시 이날 이후로는 쓰이지 않겠죠. 첫 방송이 시작될 거다. 이 성우 녹음은 누가 할까요? 성우 녹음은 방송국에서 해서 보내줍니다. 파일만 따로 보내줘요. 영상 파일 따로, 성우 녹음 따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에 음악을 입혀서 보내면 그 음악 속도에 맞춰서 성우가 읽어요. 그 읽은 걸 저한테 보내줍니다. 정확하게 싱크가 안 맞겠죠. 그래서 하나씩 썰어서 영상에 맞게 성우를 이제 말하자면 편집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는 성우 음원이 오면 아무런 필터링 없이 와요. 그냥 정말 녹음된 원 버전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녹음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볼륨을 키우게 되면 약간의 노이즈가 뜨게 되고 하이패스 필터나 어떠한 EQ 작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성우 버전과 음악을 매칭시키려면 반드시 성우 음원에 대한 노이즈와 EQ 작업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컴프레스 작업, 너무 공간감이 없다 그러면 리버브 작업까지 추가 작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 됩니다. OAP를 작업하는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스팟입니다. 왜 짧은데 짧은 시간에 쓰인지 알겠죠? 날짜 이후로는 더 이상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게 이 OAP의 특징이에요. 다음으로는 ID가 있습니다. Identification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ID라고 부르세요. 저한테 이제 일을 주시는 감독님께서는 프로그램 ID 하나 드릴 테니까 작업해 주세요라고 하십니다. 얘는 방송국 주요 프로그램들 내용 및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도 15초로 짧아요. 그런데 얘는 오래 쓰입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음악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얘는 채널 아이디에 속해요.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음악을 만들 때부터 목표가 우리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 전체적인 이런 앵글들, 화면 전환들 이런 거에 맞춰서 하나의 중립적인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에다가 정글의 법칙을 붙이거나 미운 우리 새끼를 붙이거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붙여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아주 중의적인 버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 얘는 짧지만 몇 년씩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짧지만 롱 버전에 속하고 이 프로그램 아이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송국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말하자면 이미지로 메이킹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어떤 캐스팅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영상에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하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이 방송 프로그램의 인포메이션들을 받쳐줄 수 있는 음악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음악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게 전환점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이런 자막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화면이 전환되는지 이러면 사람들이 이 순간 눈여겨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음악이 없다. 그래도 정보를 눈으로 읽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따지자면 이 사운드가 있는 게 좋겠죠. 얘를 아이디라고 합니다. 이 아이디와 비슷하게 얘는
그냥 주요 프로그램들을 설명해 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쓰일 수 있고 점심에도 쓰일 수 있고 저녁에도 쓰일 수 있고 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번 주 주말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얘네들보다 조금 더 한정적인 시간을 가진 게 넥스트와 투나잇이에요. 넥스트와 투나잇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뭔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애입니다. 네, 이게 넥스트고요. 딱 10초죠. 이게 투나잇입니다. 투나잇은 오늘 9시, 10시, 11시 10분에 얘가 방송됩니다 라고 3단짜리가 있고 여기 투나잇 3단이라고 써있죠. 네. 스펠링을 틀린 것 같은데 네. 3단짜리가 있고 또 2단짜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서 만들면 됩니다. 방금 투나잇 같은 경우는 이제 15초 정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3개 프로그램을 소개하다 보니까 15초로 이제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어떤 영상을 하나 더 보시면 되냐면 진짜 메인 아이디로 쓰이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메인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 오리를 보시면 SBS의 간판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떠오르고 이 음악을 들으면 이거 SBS에서 나오던 건데 라는 채널 이미지가 떠오르고 전체적인 이미지도 어떠한 공간 이게 지금 SBS의 S자를 돌고 있는 오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리들이 몰려와서 확 하고 도망가는 그때 앵글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30주년에서 SBS가 이제 변화를 시도했던 건 이런 사각형 혹은 동그라미, 곡선, 앵글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약간 곰돌이 나오고 풀밭에 파스텔 톤의 느낌이었다면 30주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이런 구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 21년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모던한 색채의 감각을 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보시면 메인 아이디가 어떤 거구나 라고 훨씬 더 감이 오시죠.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걸 떠나서 채널이 가지고 있는 우리 방송국이 추구하는 바를 이미지와 음악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얘는 한번 결정되면 오래 쓰입니다. 물론 이런다고 저작권이 있진 않아요. 최초 계약 때부터 저작권은 모두 방송국에 있습니다 라는 계약을 해서 작곡료로 받은 돈 외에는 추가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뼈아픈 슬픔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넥스트랑 투나잇이에요. 얘네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짧은 애들이 있습니다. 엔드 태그와 에이지예요. 얘는 이제 연령고지라고 부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SBS 뭐가 훅 지나가죠.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죠. 방송이 하나 끝나고 마치 태그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거 SBS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이제 도장 같은 걸 찍어주는 시그니처 사운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엔드 태그의 역할이고 보통 이 엔드 태그가 끝난 다음에 바로 넥스트가 이어져요. 그래서 엔드 태그의 사운드가 퍼커션 사운드였으니까 넥스트의 첫 사운드도 그 퍼커션에 뒤지지 않는 사운드를 조금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엔드 태그 사운드가 좀 따다다닥 하면서 크게 끝났으니까 넥스트 사운드 처음에 그걸 좀 정리해 주고 그 파워에 지지 않는 사운드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요구를 받으시게 됩니다.
연령고지를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셨나요? 요즘 펜트하우스 한참 보시는 분들이라면 SBS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이 연령고지가 나와요. 15세 이상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그니처 사운드랑 연령고지에서 중요한 거, 특히 연령고지에서 중요한 건요.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이 연령고지가 나오고 중간에 살짝 광고 타임이 있죠. 광고 타임이 끝나고 다시 한 번 연령고지가 나와요. 이전에 쓰였던 그 SBS의 연령고지는 빠라바라바밤 이 멜로디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었던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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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뭐 이런 음악이었어요. 굉장히 촐락맞는 음악이었는데 왜 얘로 바꾸게 됐냐면 되게 심각한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잠깐 딱 멈추고 연령고지가 나오면 그 심각한 분위기가 너무 헤쳐진다라는 거예요. 막 전화 막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빠라바라바밤 이러고 다시 전화 이렇게 나오면 드라마에 집중이 안 되더라 이런 이제 클라이언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장면 어떤 영상 어떤 스토리에 붙여도 무난 정말 무난 그 자체 뭐가 있었나 그냥 뭐가 지나갔네 라는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여도 무난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한 게 이 버전입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무난하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난한 버전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틀이 있는지 아시겠죠? 일을 받을 때 거의 10개의 일을 받으면 그 중에 9개는 스팟이에요. 이쪽에 아이디나 넥스트, 투나잇, 엔드태그, 에이지는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넥스트 하나만 새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얘는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으로 하나의 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하지 않은 음악 영역 쪽은 또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아마 일이 주어지고 있겠죠. 제가 했던 부분의 사운드는 지금 이렇습니다.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애가 이제 기념 스팟 정도가 될 거예요. 기념 스팟은 스팟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예를 들면 3.1절 100주년 기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뭐 이런 거죠. 3.1전 100주년이 아니군요. 네. 맞나? 그때 했을 때가 100주년이었을 거예요. 네. 이런 기념들, 예를 들어 SBS 30주년 기념, 뭔가 특별한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과 밀접한 호응도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그 영상이 주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 인포메이션에 맞는 그 영상이 주는 긴장감에 맞는 사운드가 필요합니다. 한번 예제를 들려드리면 이런 영상입니다. 흑백의 배경에 메시지들이 있고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이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음악.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음계가 많은 전자음악 사운드보다는 좀 클래시컬하게 다이아토닉한 사운드가 어울리겠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생각이겠죠. 보편적인 생각들을 해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30주년 기념입니다.
둘 다 기념 스팟이니까 길죠. 30초씩. 이거 2번 방송할 때에 한 번 탁 나갈 수 있는 기념 스팟.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념 스팟입니다. 무슨 특징이 있나요? OAP들. 짧다. 사운드가 강렬하다. 각각 시간적 차이들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영상에 붙는 메시지들이 다르죠. 그래서 음악으로 접근하면 역시 OAP에선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보실 수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지금 들은 OAP는 거의 대부분 음악에 약간 포커스를 둔 OAP라면 똑같은 OAP인데 사운드에 훨씬 더 집중한 작업을 한 2개 정도 들려드릴게요. 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뢰를 받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레퍼런스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음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오브젝트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구슬들이 굴러가는 오브젝트들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재질이 뭘지 모르지만 상상하셔서 얘네들이 너무 둔탁하고 무겁지 않은 가볍지만 찰진 소재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키면서 만들어지는 이 사운드 이 오브젝트의 질감을 잘 표현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 OAP 작업을 한 지 이제 한 3, 4년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흐름이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기존에 있었던 채널 이미지를 변화를 주기 위해 좀 더 모던한 음악으로 바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 집중하던 시간. 그러다가 그 음악을 기반으로 점점 사운드 디자인을 더 많이 요구해요. 그들은 이제 오브젝트라고 표현합니다. 영상 속에 어떤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사운드에 중점을 두는 시기가 있고 지금 2021년도에는 최근의 트렌드가 음악은 거의 사운드로 그냥 효과음으로 빠지고 오브젝트 사운드만 딱 이렇게 등장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던 영상이 BBC의 그 뉴 아이덴티티들 아이덴티피케이션들의 영상이었는데 만약 우리가 대면 수업이었으면 그 영상을 한 10분 동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틀었다가는 저작권 때문에 안 나오니까 따로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중심, 사운드 디자인을 좀 더 중점으로 하는 OAP들이 있어요. 비슷한 거 하나를 더 들려드리면 이건 아까 들었던 거랑 음악은 똑같죠. 그런데 얘는 지금 그 뭔가 정글의 법칙이 연상이 되시죠? 뭔가 이렇게 보트도 있고 이 안에 파인애플도 있고 이런 걸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얘랑 똑같이 아까 오리를 보셨으니까 예를 들어 팬더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팬더는 끝까지 판다 해가지고 SBS 뉴스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오브젝트 느낌이 다르죠. 저한테 마치 애들이 레고처럼 느껴져서 되게 가벼운 재질의 플라스틱 사운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서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똑같이 두고 사운드 디자인만 바꿔서 아이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음악도 물론 시간을 잡아먹지만 사운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꽤 시간을 오래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프로젝트까지는 이런 거 하나 놓고 이런 사운드 디자인 작업하는 걸 여러분들이 중간 발표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보통 의뢰를 받을 때 저한테 메시지를 주실 때 제가 기억나는 메시지를 하나 따와봤습니다. 길이는 30초에서 40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토리보드를 참조해 주시고요. 레퍼런스보다 밝고 생기 있게 만들어 주세요. 뭔 얘기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스토리보드와 레퍼런스. 먼저 스토리보드를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제작이 되지 않았지만 되게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보내주는 스토리보드예요. 제가 못 받아본 걸 수도 있지만 보통 ID나 OAP 같은 작업은 스토리보드 없이 그냥 바로 영상이 뚝딱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보드를 보내준다라는 건 그만큼 영상 제작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대신 음악도 먼저 시작해 주세요. 그래야지 한꺼번에 딱 모아서 방송에 나가지 영상 만드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영상 끝나니까 또 음악 만드는 시간 기다리면 안 되겠죠. 스토리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틸컷이에요. 사진들입니다. 16프레임, 17프레임, 18프레임, 19프레임,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20번째 장면. 그래서 여기에서 색감의 파티클 입자들이 터지면서 화면 전환 효과. 화면 중앙에 29 숫자와 색감 파티클 입자들을 조합하여 아트웍 구성, 뜨거운 텍스트 배치. 이런 간단한 커멘트들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PDF 파일로 오는 스토리보드예요. 전체 흐름은 어떤지 파악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영상을 상상한다라는 건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어떻게 했냐면 얘를 사진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베가스에 1초에 하나씩 놓고 그냥 스틸컷 영상으로 30초를 만든 다음에 그걸 붙여놓고 음악을 만들었었어요. 이것만 보고 내 머릿속에서 영상이 이렇게 변해가겠지 이게 잘 안 잡혀가지고 그렇게 마치 이제 사진으로 이어지는 영상처럼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 스토리보드 보는 법을 익히면 스토리보드만 가지고도 이 영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안다고 해요. 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도면만 보면 이 내부 구조와 색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렇게 다 보인다고 하죠.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는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드는 곡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처럼 만들어주세요. 이거겠죠.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레퍼런스를 딱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되게 쉬워요.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상상하는 거, 생각나는 게 잘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럴 때 레퍼런스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레퍼런스가 전혀 없다. 그냥 강렬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처지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비트감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얘기했던 강렬함은 이런 걸 거야. 왜? 영상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폴 스미스 박람회에서 박람회 OAP에서 알 수 있어요. 폴 스미스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Hello, my name is Paul Smith. 위트 있는 클래식 폴 스미스 특별전 런던 디자인 뮤지엄 기획 작은 시작 영감의 원천 개인 컬렉션 그리고 세계적 브랜드 스치는 모든 것에서 느껴라 6월 DDP 폴 스미스의 감각적 세계 Hello, my name is 폴 스미스. 네, 이것도 성우가 있죠. 이 성우가 이 영상에 맞춰서 녹음한 게 아니라 이 멘트를 쭉 녹음을 해서 와요. 그러면 썰어서 이 영상과 음악에 맞게 재배치시키는 겁니다.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 Hello, my name is Paul Smith. 이건 폴 스미스가
그 스튜디오 와서 녹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떠다니는 인터뷰에서 Hello, my name is Paul Smith라고 한 부분을 잘라서 써주세요라고 그냥 통 영상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통 영상에 사운드가 깔끔하게 들어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디 복도에서 그냥 뭐 캠코더 같은 걸로 찍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잡음도 있고 멀리 복도의 울림도 있고 그걸 잘라서 음원 편집을 해서 여기에 넣는 겁니다. 물론 바탕에 음악 소리가 있으니까 미처 걸러내지 못했던 그 노이즈들은 어느 정도 가려져요. Hello, my name is Paul Smith. 그런데 뭔가 약간 EQ 작업을 좀 많이 한 듯한 공허한 느낌이 좀 드시죠. 깎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디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 나름대로 좀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TV에서도 하고 라디오에서도 하고 유튜브로도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시간도 15초짜리, 20초짜리가 있고 30초짜리가 있습니다. 왜? TV에서 나올 때랑 라디오에서 나올 때랑 초수에 따라서 받는 이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TV라면은 굳이 성우가 없어도 얘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날짜, 장소 안 읽어주는 버전. 하지만 라디오라면 이거 없으면 어딘지 모르겠죠. 다 읽어주는 버전. 여러 버전이 있어요. 나중엔 뭐가 어떤 버전이었지? 막 파일이 헷갈립니다. 잘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행사가 나름 잘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했으니까 성우는 이미 녹음돼 있고 6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이 8월 25일만 삭제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아요. 대충 6월 6일부터 시작이니까 예로부터 한 달 전에는 방송을 했겠죠. 2주 전. 그러면 8월 25일 가까이 와서 9월까지 연장됐으니까 8월 25일 삭제해 주시겠어라는 연락을 대충 언제쯤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최초 작업본 넘긴 상태에서 2, 3개월 뒤에 받는 거예요. 그 사이 열어본 적도 없는 그 파일을 다시 열어서 삭제하고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수정 요구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작업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레퍼런스의 중요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찍어놨던 영상인데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왔던 레퍼런스는 라라랜드였었어요. 라라랜드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레퍼런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합니다. 보내드렸어요. OK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SBS는 중간에 이제 방송을 해주는 말하자면 중개업자고 이걸 요청했던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이 클라이언트는 라라랜드를 원했던 게 아니라 다른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레퍼런스는 뭐냐? 얘입니다. 두 개는 심이 다르죠. 제가 라라랜드는 저작권 때문에 더 길게 못 틀어드리지만 이 라라랜드의 첫 번째 장면의 사운드와 지금 이 패션쇼의 사운드는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재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버전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둘을 놓고 시사회를 했는데 이미지는 처음 게 더 낫다 라고 해서 처음 게 선택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뒷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거는 완성본을 보냈죠. 말 그대로 사운드 믹싱과 마스터링을 다 한 버전을 보냈고 두 번째 버전은 또 혹시 모르니까 이거 맞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라고 믹싱과 마스터링 없이 그냥 작업한 걸 얼른 렌더링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보신 분은 이게 믹싱이 된 건지 마스터링이 된 건지 모르시겠죠. 그냥 파일 두 개 왔으니까 두 개를 시사회를 한 거예요. 또 동일한 조건에 틀었을 때 당연히 믹싱 마스터링을 거친 게 훨씬 더 사운드도 빠방하고
색감도 진하고 하겠죠. 두 번째 거는 뭔가 음악이 원했던 바와는 맞는데 뭔가 매갈이 없는 사운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첫 번째 게 사운드가 훨씬 나은데 그냥 첫 번째 걸로 할게요 라고 해서 당선된 버전이 저 폴 스미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받으셨을 때 정확한 레퍼런스를 요구하면 여러분들한테 약간이 아니죠.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좀 친근감 있었던 음악을 바꾸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오브젝트의 느낌을 중점적으로 살리는 시기가 있고 지금은 완전히 오브젝트의 느낌을 중점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직접 받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뮤직에 대한 부분보다 이 오브젝트의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여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상을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이게 제 가장 최근에 약간 대중적이면서 세 개의 이미지가 섞여 있는 비트 있는 버전으로 보낸 가장 최근 버전이에요. 이 전의 버전은 훨씬 더 오브젝트에만 집중했었어요. 방금 영상에 이 사운드만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해 볼게요. 전체를 뮤트를 누르고 플레이를 할 때 얘를 틀면 아마 비스무리하게 맞을 겁니다. 어떻게 플레이한지 보셨죠? 얘는 음원이고요. 얘는 여기 작업한 사운드인데 얘를 뮤트를 시켜놓고 틀었습니다. 이 전 버전은 훨씬 뭐라 할까 진짜 오브젝트 사운드밖에 없죠.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고 작업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담당자 분은 너무 모던하고 좋다라고 만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한테 갔더니 좀 더 대중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말씀을 하셔서 비트 있는 느낌을 좀 더 살려주세요. 좀 더 대중적인 걸 넣어주세요 라고 요구가 옵니다. 이때 드럼 사운드에 베이스에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 수정이 쉬워요. 근데 좀 더 대중적이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 영상 여기서 뭔가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쓱 뭉쳐지는 이 느낌,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뭉쳤다가 떨어지는 느낌. 네. 뭘로 표현했을까요? 사운드를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네, 이거는 대면 수업 때 어떻게 작업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보셨을 때 저런 효과음을 내려면 나는 어떤 사운드를 컨비네이션 시켜 봐야지, 어떻게 사운드를 조작해 봐야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드리고,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드리고 중간고사 프로젝트를 삼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런 뭔가 로봇 트랜스포머가 변신하는 듯한 이 사운드를 뭘로 표현하지? 라는 거. 이 뭔가 저는 이 안에 이제 물이 차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 그냥 공기가 차 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이 느낌을, 이 질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이걸 작업하시는 게 중간고사 때까지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항상 방송 음악에는 LUFS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음악은 클수록 매력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운드는 클수록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기준 이상보다 무조건 커질 필요는 없어요. 디지털 방송은 정해져 있는 음압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대충 뭐 EBU, Europe Broadcasting Unit 이런 약자입니다. 이런 데서 만들어져 있는 LUFS 수치가 있어요. 방송에서 필요한 수치는 사실 마이너스 21 dB인데 제 개인 경험상 마이너스 14에 맞춰주면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유튜브나 이런 데가 이제 보통 마이너스 14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4에 맞춰서 최종 마스터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어차피 내가 큰 소리를 보내도 편집기가 줄여서 내보내요. 그런데 편집기가 줄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원했던 사운드들이 좀 가려지겠죠. 어차피 TV라는 스피커에서 재생이 될 때 그렇게 묵직한 저음력 부분이 충실하게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 저음력 때문에 괜히 이 LFS를 잡아먹기보단 전반적으로 중하이 쪽을 좀 더 세고 단단하게 잡아서 내가 내보내는 OAP가 내 앞뒤의 다른 프로그램들 사운드보다 좀 더 단단하고 좀 빛날 수 있다면 그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최종적인 마스터링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텐데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송에는 무조건 큰 소리를 내보낼 수 없어요. 규약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사운드를 내보내시고 그 렌더링을 마지막에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 작업이 꼭 마이너스 21이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보내면 그쪽에서 이렇게 편집기에서 내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건 저랑 나름 경쟁하시는 그 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들의 사운드는 되게 질감이 좋은데 감독님 사운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사운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넣고 LFS 딱 해봤더니 14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4. 나는 마이너스 21을 맞춰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팀과 내 걸 들었을 때 당연히 내게 사운드가 작으니까 좀 덜 선명했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마이너스 14로 보냅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왜 이렇게 사운드가 커?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 음악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볼륨을 올려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OAP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보다 정작 OAP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까지 하실 건 사운드니까 다시 한번 제 유튜브에 있는 OAP 영상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19년, 2020년 상반기 총결산 해가지고 이런 사운드들을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